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그림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성공한 분이 있으면 사진을 좀 보내주시면은 다음에 또 성공한 분의 소개할 때 그때 모델로 제가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내용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주에 맞는 적성과 직업이 성공을 보장한다. 뭐 당연하겠죠. 사주하고 좀 맞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은 그 사람이 잘 맞는 어떤 적성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명리학을 공부하고 어떻느냐, 잘 맞는 것 같느냐? 예, 저는 아주 잘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자주 이야기가 취미가 직업이고 이것만큼 재미있는 공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말고도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재미있는 공부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몇 자 안 되는 이 글로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대단한 학문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든 학문 중에 가장 위대한 학문이 저는 명리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닌 분들은 뭐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아니다라고 해야 되냐면은 정말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신빙성이 없다 또 내지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공부도 하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안 맞다. 사람은 노력하면 된다. 아니죠.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때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래가 허우적거리면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더 허우적거린 만큼 더 빨리 구렁텅이에 빠지죠. 그래서 때를 알고 그래서 들고 날 때를 안다. 그게 바로 이제 명리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이제 피용덕길, 피용치길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명리학은 그러한 명리학, 삶의 어떠한 이렇게 등불,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떠한 중요한 길잡이 공부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신이다. 미신하고 전혀 상관없죠. 미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귀신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우리 영매를 움직여서 하는 그런 것을 두고 미신이라고 하죠. 미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여기는 철저한 논리학입니다. 철저한 논리학이고 퍼즐을 끼워 맞추듯이 맞추면 딱딱 떨어지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리고 제대로만 공부한다면은 얼마 걸리지 않고도 그림을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공부하신 우리 선생님 중에 가장 빠른 분은 한 달 만에 갑을병정부터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사람의 틀을 딱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간혹씩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이런 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은 아주 특별하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머리도 되게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몇 가지 중에서 이렇게 그 일간도 아니고요. 을목이 쓰임이 각기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한 2, 3일 사이에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셨던 우리 분들 가운데에서 몇 분의 사주를 좀 뽑아가지고 왜 이 을목이 쓰임이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 을목이 좋게 쓰일 수도 있고 안 좋게 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과연 언제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성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어떠한 학과를 가는 것이 일단은 우선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한다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개업을 한다 이것도 아니죠. 자기 적성에 맞는 쪽은 과연 어떠한 쪽인지 그것도 한 점 먼저 보면서 그렇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비경급제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나눕니다. 식신상관의 생이라 그러고 그죠? 그다음 편제정제를 우리가 제라 그러고 병관은 정관을 관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편인정인을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급식상 그다음에 제, 관,
그다음에 인 이렇게 한 5가지로 오행으로 나눠서 본다면은 비견은 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에 이제 비견급이 없는 사람들은 귀가 오래 가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고 화합하는데 조금 약점이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 조력 그래서 동료의 조력이나 인덕을 조금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좀 일리가 있죠. 그래서 비겁이 없으면 조금 주체적이다든지 아니면 좀 주관적인 이런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은 주관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식상은 우리가 가진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 감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대가 바로 저 이성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쟤는 현물입니다. 그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돈이죠. 그러니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죄인 사람들 보면은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바로 이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이 없는 사람들은 원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이 좀 없습니다. 우리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면 대체로 보면은 칠살이 있는 경우들이 눈빛이 보면은 약간은 그 카리스마의 살기가 조금 어립니다. 저기 앞쪽에 설명했던 김학영 선수도 해월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해수가 7살입니다. 그래서 눈빛을 보면은요, 그 살기가 잠깐 어립니다. 그다음에 상관은 조금 그러면서 화려한 눈빛을 좀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인인데 인이 없으면 좀 이성적이질 못합니다. 깊이 생각한다든지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하는 거. 듣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책을 본다든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서 시험을 쳤을지 잘 떨어지죠. 그건 접니다. 제가 이제 무인성이라서 제가 자주 듣던 이야기가 가는 기가 먹었냐 그러는데 사실은 잘 안 들립니다.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를 잘 못하고 두 번째로 생각을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바둑은 좋아는 하는데 단점이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둑을 좀 빨리 두거든요. 천천히 두는 자체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둬야 되는데 상대가 생각하고 나는 그런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냥 하다가 안 했습니다. 둔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십신의 성정 나옵니다. 비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이렇게 어울리고 협동하고 그 다음에 동업하고 남들에게 도움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이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런 능력들이 조금 떨어지더라.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융통성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감성적인 것과 보여주고 알리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사람이 좀 능동적이다, 생기가 넘친다라고 하면은 바로 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둘 중에서도 생기가 더 넘치는 것은 역시 상관이죠. 저는 참고로 인이 없는 대신에 상관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글은 못 쓰는데 이렇게 쓰지 못하는 글 대신에 입을 놀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쟤는 확실히 현실적인 게 좀 부족한 게 맞고요. 챙기는 능력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걸 못 챙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은행원으로서는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챙기지를 못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관살이 없는 분은 확실히 원칙론이 좀 없고요. 관살이 없는 사람의 단점을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를 사물을 바라보는 직관 능력이 좀 확실히 떨어집니다. 이야기가 좀 빙빙 돌죠. 핵심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제 저처럼 상관도 있고 살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정확하게 핵심만 가지고 빨리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끝장을 봐야 되는데 끝장이 잘 안 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같이 급한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것이다. 그래서 답을 먼저 던져놓고는 상관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관이 없고 살이 없는 사람들은 핵심을 잘 찌르지도 못하고 빙빙 돌기도 합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은 저 사람이 이 공장의 핵심이잖아. 이 회사의 핵심은 저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키를 쥐고 있잖아. 하는데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위험이 좀 없습니다. 역시 이렇게 뭔가
지도자들은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관살인데 특히 살이죠. 아마 이번에 나와 있는 이재명 후보나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살이 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인이 없는 사람은 제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정에 맞게끔 가는 것이 적성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뒤에 이제 어울리는 직업 가운데에서 어떤 업무를 보느냐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식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쪽이죠. 요거는 이제 중개 업무로 들어가는 게 좋겠고, 식상이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영업계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로서 하는 그런 거 아이디어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식상이 발달하면 남 밑에 좀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식상은 관을 때리니까 그죠. 원칙, 정해진 원칙 이런 걸 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조직을 흔들기도 하지만은 항시 보면은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노조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좀 강성을 뽑으려면 악질들이 이제 상관하고 살이 있어야 되게 좀 악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을 구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살과 상관이 있으면 군인이 참 잘 어울리죠. 그죠? 적을 보고 이래 보면 사정없이 쏴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른 동작은 상관이고 살은 살기입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런 것이 어울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업도 어울리지만은 무슨 개발이나 또 내지는 말로서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일들과 연관되는 강사들도 여기가 맞겠다 이거죠. 쟤는 역시 사업을 한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 회사를 보면은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들인데 이 편제들은 보면은 장사속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건 후려치는 데는 정말 이 보면 편제가 잡고 있어요. 그냥 가격을 확확 낮춥니다. 정제는 그렇게 못하죠, 그죠? 좀 사람이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고 겁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실적인 부분도 맞지만 한쪽은 사업가로 간다면 한쪽은 은행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가는 원칙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관사는 너무 쉽습니다. 사는 군인, 경찰, 검찰, 의료계통이라면은 그냥 관은 우리 문관이니까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업 거기에서 일단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잘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편인정의는 우리가 그냥 선생님과 정의는 선생님, 편인은 철학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편인이 아무래도 생각이 깊고 그 다음에 아주 장고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편인 정인의 가장 큰 차이는 편인은 의심이 많고 정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은 나아가는 적성과 잘 연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업무를 보면은 월지가 비기인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중개 업무가 잘 맞으니까 인사와 잘 어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살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라 그러면은 비견은 인사가 맞거든요. 급제는 이제 욕구입니다. 그죠? 욕구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하면서 잘 깎죠. 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매가에 있는 사람들 잘 어울릴 수가 있고요. 식신이 월지거나 용신인 경우 특히 일지에 또 식신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연구 탐구심이 좋으니까 연구하고 또 고쳐내는 거 그래서 서비스 쪽에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수리 업무가 참 뛰어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연구하고 수리하는 이런 업무가 식신에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상관은 영업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부에 들어가면은 이 상관이 잘 맞습니다. 영업과 개발하는 사람들. 편제는 이렇게 물건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쪽이죠. 그래서 판매과로 가면 되겠고, 정제는 아무래도 꼼꼼하고 하니까 챙기는 걸 잘하니까 격리과로 가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월지가 편관이거나 또 내지는 용신이 편관인 경우는 감사입니다. 잘못된 걸 이렇게 지적하고 또 내지는 이러한 쪽이 아니고 생산부로 가면 QC가 많죠. 그죠? 품질 관리하는 쪽입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런 걸 찾아내고 하는 것이 이 사람 업무에 잘 맞죠. 그 다음에 정관은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직이죠. 그죠? 평범한 우리 관리직. 그래서 정해진 틀대로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편의는 아무래도 기획 파트가 많습니다. 생각이 깊고
그 다음에 잔머리가 잘 돕니다. 손해볼 짓 안 하고 하니까 계획을 잘합니다. 정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정리해서 이해득실 전부 다 따져서 마지막 보고할 때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관여하고 모든 업무를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입장. 그래서 총무과가 잘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나오면은 업무를 봤을 때 비경급제는 아무래도 변호 업무라든지 대리업 이런 게 맞을 수가 있고요. 인력 중개업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은요, 장작 서비스 홍보 활동, 그 다음에 복지업, 이게 이제 식신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으면은 그 노인들, 그래서 실버와 관련되는 그러한 사업들고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쟤는 아무래도 편제 정제는 금융기술, 그 다음에 회계, 무역 이런 것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은 의료, 공무원, 보험, 관리업 뭐 이런 것과 연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아무래도 교육이죠. 그 다음에 이는 요렇게 문서 같은 걸 갖다 준다든지 하니까 납품업도 맞고요. 그 다음에 언론도 맞을 수도 있고, 이는 비견급제를 지켜주는 입장이니까 경호 업무도 사실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참고해서 직업을 선택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운에서 들어와서 직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이 되게 나쁘면 병이 직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병이 되죠. 그런데 재운으로 흐르면은 선생님으로 살아야 될 분이 월급 얼마 못 받나, 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간다 해서, 그래서 이제 돈 때문에 난리가 나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시죠. 자, 이 우리 선생님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문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제가 볼 때는 학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지금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혼이고요. 79년생이면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44세가 됩니까? 고교 졸업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고요. 10년 전부터 명리학을 공부를 하셨다고. 현재는 카페에서 명리 상담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공부할 것을 제가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단점이 있죠. 바로 보입니다. 자, 하나 보십시오. 월지가 해월의 임수니까 비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12운성상에서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이게 걸록에 들어갑니다. 그죠? 걸록인데 이렇게 정관을 잡고 이 걸록이 식신상관으로 이 간목이 들어있으니까 거의 이 식신 형태로 바뀌었다. 하지만 완전하게 식신이다라고만 말할 수 없으니 식신상관을 통틀어서 그러죠. 그죠? 그래서 화했다. 제가 화했다라고 한 것은 합화했다라고 했죠. 우리 앞에 화했다라고 하는 합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화해서 뭐가 녹이 걸록이, 그죠? 걸록이, 그래서 녹봉독입니다. 녹봉록, 비견을 걸록이라 그러죠. 걸록이 합화해서 할위자라 그랬죠. 하다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뭇이 되다, 뭐가 됐냐 하면은 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비견이 바뀌어서 식신상관의 형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천간에 떠 있는 이 을목이 용신이 되어버리는데 이 을목들 기운이 상당히 왕합니다. 또 하나는요, 뭐가 있냐면은 해중에 무토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토가 떴습니다. 이것도 용신입니다. 주용신은 이것이죠. 월지가 생하는 것이 1번이니까 2번이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간의 뿌리는 비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를 연결하는 일들, 그래서 중개 업무가 상당히 잘 맞을 수가 있는데 위에 보니까 상관경관 됐습니다. 상관경관인데 이거는 뭡니까? 상관은 법을 어기는 것, 조직을 깨는 것, 관은 내 직위, 직장 이런 것입니다. 직장이 다 깨졌다. 그 다음에 관, 위에 높은 사람, 직위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직업이 제대로 잡히질 않고 그 다음에 나를 간섭하는 윗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윗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아주 이렇게 무시해버리니까 조직생활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상관경관 위화백당 그런데 화기가 자주 닥친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글자는 신금이고요. 두 번째 하다못해 경금이 뜨는 것이 두 번째 좋겠고, 세 번째 좋은 거는 이제 병화가 뜨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관생재 재생관이고, 정화가 떠도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무토가 떠도 좋습니다. 왜? 상관이 관을 때리고 있는 중에 그래도 살이 들어서 상관 제사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잠깐 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천간에서 좋은 점이고, 지지로는 이제 비겁이니까 인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원래는 목화로 흘러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비견이 있으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해, 자, 추, 임묘진,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술 이렇게 되는데 여기거든요. 자, 이렇게 가면은 이 사오미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시즌은 공부를 합니다. 그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요, 목화로 흘러가면 기술계통에서 이렇게 돈 버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나 이루기가 어렵다. 그죠? 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기입니다. 여기 들어와도 좋죠. 여기에는 이제 뭔가 사단이 분명히 나겠죠. 해오던 직업 자체가 크게 파손이 났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오히려 이때는 좋고 이때 좋고 이때 좋습니다. 지지로 보면 여기도 좋고요. 만약에 화급 위생이 안 되었더라면은 사오미가 폐가 나는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이 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운때에 내 자리를 잡고 공부도 하게 되고 내 직위도 생겼더라 이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술토가 들어오는 것도 꽝이고 이때는 더 안 좋았죠. 초년이. 두 번째로는 임계수가 이렇게 뜨는 것도 문제입니다. 비겁이 떠가지고 이것을 생각합니다. 주위 친구들 같이 어울리면서 상관짓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착하게 살지 말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법대로 살지 말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지로 보면 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이는 모르지만 이때 인 공부를 해서 뭔가 자리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나 천간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었더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뜻을 이루지를 못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나름 열심히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못 이루지 않았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진짜 30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 눈이 뜨니까 뭔가 자리, 돈을 벌고 자리를 잡아야 되니 이때 공부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축이 들어와도 사실 폐가 안 납니다. 그죠? 왜? 지지축토는 어차피 정관이고 이 충미충은요 붕충입니다. 그래서 자리 이동 이런 건 생길 수가 있으나 그 좋은 자리의 이동 문서는 계속 뜨기 때문에 탈이 나질 않습니다. 신금이 뜨는 게 사실은 되게 좋죠. 경금이 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경금이 떠도 이거 하나 잡아주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 더 남아 있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수가 뜨는 게 문제인데 지지는 왔답니다. 왜 왔다냐? 지지는 식상으로 세운이 흐르면서 이 죄를 완전하게 좀 살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절이 일어는 나지만은 신미와는 좀 달리 또 역시 자리의 이동들은 계속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돈을 이때 벌어냅니다. 왜? 여기는 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면은 여기는 재가 들어왔습니다. 화급이 생하고 재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 임묘진으로 흘러가면은 당연히 이 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절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이 시절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사오미로 흘러가는 이런 중에는 어쨌든 그래도 돈도 좀 벌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축도 사실은 결혼할 수 있는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운의 해자축 흐르면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주위에 라이벌이 있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이민에 들어오면은 천간에 뜨는 임수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임수가 뜨지만은 임목이 이렇게 합을 하니까 결혼이 가능은 하겠는데 임수가 있는 중에 일지와 합을 해서 결혼한다 그러면은 대체로 보면은 라이벌이 있는 사람 또 내지는 한번 갔다 온 사람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을 분명히 할 수가 있다. 이민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운이 지금 제대로 꽃을 조금 피울 수는 있고 어차피 천간은 이거 하나 잡아도 이게 하나 살아있으니까 자리는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하는 그런 일은 아니고
계속해서 변동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자, 여기에서 을목은 다 병입니다. 이거 없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뭐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정화가 하나 있었더라면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또 내지는 여기에 신금이 하나 있었더라면요. 그랬더라면 이 운이 오더라도 이 운때에 공부해서 전문가로서 나름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이 신금이 뜨더라도 여기에 뿌리가 있고요. 운에서 이렇게 신금의 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을목들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런데 천간에 이렇게 떴기 때문에 또 상관이니까 내가 잘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시한 거는 하기 싫고 그래서 제대로 뜻을 이루지를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 경호대운 중에 오하로 오르는 때 임묘진에서 사움이 이렇게 흘러갈 때 뭔가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앞쪽에는 이제 병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분명히 병이죠. 그죠? 여기는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건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사주는 정확하게 자기가 갈 길을 간다고 뭐 제가 이 모친과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만 이 사주는 되게 부자상이고 돈을 어떻게 버냐면 딱 맞는 직업을 딱 찾아가는 그래서 과가 정확하게 모여갔거든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주 잘 찾아갔고 그러한 일이 언제부터 벌어지느냐? 네, 신사대운부터 벌어집니다. 물론 천간에 임수가 떠도 좋죠. 왜냐하면 정관이 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발복할 시점은 아니다.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는 이제 38이 이제 되죠. 그런데 아직도 아니고요. 요렇게 와야 완전하게 뜻을 이루는 그런 사주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이 사주 부자 사주거든요.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은팔통 사주입니다. 그죠? 은팔통 사주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예전에 우리 자유당 시절의 이기붕 씨입니다. 자기 속을 보이질 않죠. 이제 이 음으로만 구성이 된 사람들이 조금 음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으로 된 사람들이 대체로 또 보면 머리가 좀 좋아요. 단점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인 병,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것 좀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주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사주가 쉽다라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사주가 쉽거든요. 정확하게 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팽이론을 이야기합니다. 팽이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도는 그런 팽이들은 정말 모양이 나거든요. 왜? 잘 깎였고 제대로 속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딱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질어질한 팽이, 그래서 중심이 제대로 안 잡힌 팽이들은 휘청휘청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쪽에 땅이 조금 고르지를 못하면 아니면 힘이 조금 풀리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움직이든 잘 움직이는 팽이들은 잘못 조금만 건드리면 이렇게 갑자기 획 돌아가는데 이게 삐뚤삐뚤한 팽이들은 건드렸는데도 의외로 이게 바로 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팽이, 한마디로 잘 짜여진 좋은 명제라고 보이는 사주들은 역시 성공을 하지만은 실패하는 것도 아주 쉽게 해서 아주 나락으로 금방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주가 이렇게 이것저것 막 섞여서 그렇게 우리가 보면 아주 기명으로 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민들은 어쨌든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니까 그죠? 크게 성공하면은 뭐 합니까 그죠? 성공하더라도 일찍 죽으면 그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는 명주실처럼 그냥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 사주가 깨끗해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아주 좀 지저분해 가지고 나빠도 크게 안 나쁘고 좋아도 크게 안 좋고 뭐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굵고 짧은 것은 쓸데없는 소리고 이렇게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부자인가? 그리고 이 사주를 가졌는데 왜 이렇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에 과가 왜 이리 맞았는가까지요. 여기 보시면 제격입니다. 그죠?
6월 정하니까 적격인데 사유축 국을 짰습니다. 여기도 국을 한번 짜고 여기도 국을 한번 짰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거는 여기에 뿌리를 달고 있습니다. 비견급이니까 중개 업무입니다. 그리고 비견급인데 여기가 뭐냐면은 지살입니다. 움직이는 거죠. 여기저기. 그래서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이 맞아. 중개를 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죠? 이걸 서비스하면서 이 말도 됩니다. 식신이니까 서비스한다, 먹여준다 안 그러면은 연구한 것 또 내지는 고친 걸로 뭐 이런 거 먹는 걸로 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런데 적격인데 패인 찰패자죠, 그죠? 이렇게 차고 있다. 인을 찼으니까 문서를 만지면서 자 돈을 버는데 중개 업무고 그 다음에 서비스하고 그 문서를 만져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있는 그대로 그냥 업무와 연관시키면은 수출입 대행 업무 이런 게 참 잘 맞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데요. 물론 먹는 걸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연구한 걸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토금이니까 뭐 부동산은 또 좋습니다. 나는 철강 사업을 해서 벌었습니다. 예, 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인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그죠? 요렇게 문서 계약 같은 거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 이 말이거든요. 적격 패인. 그래서 그런 길이 열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조건입니다. 지지가 재다 보니까 비겁으로 오면 패가 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운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학과를 나왔고요. 현재도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다 맞습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38세가 된다라고 했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37세가 되죠. 예, 37세가 됩니다. 맞습니까? 38세가 되는 게 맞죠. 37세가 여기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임오대운 중에 와 있습니다. 천간은 좋은데 지지는 비견입니다. 성패, 패죠. 자, 요 중에 천간에 이 임수를 때려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해에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 있고 천간에는 식신이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여기 뿌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정관이 들어와서 이걸 때려버렸으니까 혹시 이 아드님이 2019년도에 직장 이동 좋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동한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괜찮고 정관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가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건 없이 지내면 예, 그때 친구하고 같이 퀘스트하우스 한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2019년에 직장 이동도 하고 여기에 뭘 한다고 하다가 그냥 손해보고 그냥 깨끗이 문을 닫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이 들어왔습니다. 신축은 용신년도죠. 식신, 내 능력과 돈을 벌고 싶어 한다. 네. 그래서 올해 운때가 좋은데 뭔가 돈을 벌고 네. 지금 다른 일을 하나 또 직장에 다니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축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이민이 들어옵니다. 그럼 천간에는 임수 뜨는 정관이 뜨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지지 이제 임목이 들어와도 적격 패인입니다. 그런데 인호술 9글자니까 실제로는 모양만 나고 지지로는 오히려 문서가 이 비겁이 살아나 버리니까 돈은 안 되는. 그래서 모양만 괜히 나오고 돈은 안 되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군으로 또 흘러갑니다. 그죠? 천간은 관사론잡입니다. 그래서 아마 매유축이니까 내년에 2023년이 되면은 또 한번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질 않을까 싶습니다. 39이 돼야 되니까 89입니다. 여기까지 갑진까지 여기 가거든요. 을사부터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을사 때 아무래도 뭔가 투자를 하면서 정말 투자하는 어떤 문서건 이걸 건드릴 것이다. 좀 먼 곳에 그죠? 왜? 지살이 여기 뜨니까 뿌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세원에 뿌리가 들어오고 문서가 뜨고 용신이 천간에 투출했습니다. 이제 신금 이게 을목이 용신이 아니고 신금 제가 용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화가 좋은 역할로 들어오고 일지와 합을 하고 사유축까지 해버렸으니 이 시기에 이 사람은 기반을 다 잡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사업적으로 들어가서 나름 큰 기반을 잡고 이 경금이 떠도 좋긴 한데 이건 단점은요. 재물이 많이 묶인 상태 그리고 돈 버는 방식이 이때는 50대에
뭔가 변화가 자주 납니다. 왜냐하면 상관이 들어서 이렇게 합을 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기묘가 들어오는데 이건 과연 좋냐? 이건 좋을 건 없습니다. 용신이 깨진 건 아닙니다만은 이때에 벌고 이때에 변화하면서도 조금씩 버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신사대원에서 경진 가면서 아마 큰 돈을 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의 쓰임이 또 다른 경우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용신이 재입니다. 뜻은 재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봉 상관입니다. 자, 여기는 용신이 재고요. 용신이 재고요. 이 상신이 역할이 아주 좋습니다. 잘 보십시오. 재를 쓰는데 봉, 만날 봉자죠. 만났다. 나는 재물이 내 용신, 내 뜻은 재물이 가 있는데 나는 상관, 말로서 내 아이디어로서 나는 돈을 번다. 그런데 수단으로 따지니까 한 가지 수단이 아니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수단들을 써서 나는 돈을 버는 게 내 주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간다. 단 나는 임수가 오면은 박살이 한 번씩 난다. 왜? 누구에게? 라이벌에게. 그죠? 뭔가 내 자리를 내줘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남는 것은 구설 말썽만 남게 되더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지도 되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삼화거든요. 재죠. 재격인데 상관이 있으니까 좋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덕도 좋습니다. 근데 이 조상덕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일지살은요. 처덕은 없죠. 왜냐하면 좀 악질 만납니다. 그죠? 아무래도 뿌리도 없으면서 일지에 칠살을 깔고 있으니까 재격이 살이니까 재생살이니까 처 만나가지고 제명에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무시무시한 여자를 좀 만나겠죠? 요렇게 될 수가 있는데 자식덕은 좋습니다. 자, 나는 재물의 뜻이 있고 이 재물이 역시 지살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게 지살이 됩니까? 역마에 해당이 됩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상관 말을 하든지 그 다음에 기술계통으로 이렇게 재물을 버는데 이 사주는 모군이 좋죠, 당연히. 자, 이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모군도 좋은데 상관이라 뭔가 새로운 걸로 가지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편은 안 되는데 갑자기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평범했는데 유학을 좀 보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없는 돈에 유학을 보냈는데 집안이 그래서 이제 유학까지 왔으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에 가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대 캘리포니아 UC 졸업을 했고요. 학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꿈의 직장인 여기에 결국은 취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연봉이 대단하죠.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됐냐 하면은 자, 여기 이제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상관생재 재생관 됐죠. 그래서 요렇게 관이 들어오면서 자기 자리가 들어옵니다. 뿌리까지 들어와서 그죠? 지살 이동입니다.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경자년에 코로나로 국내에 머물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랍니다. 그래서 구글 본사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여기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해서 지금 파견하는 쪽으로 해서 파견 근무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내보니까 조금 이제 코로나 자체가 좀 우선해졌죠. 전에처럼 미국에 무시무시할 정도가 아니니까요. 저는 그 미국에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구급차와 같이 구급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을 하는 부부가 같이 다 들어와서 안 들어가는 월급이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만 연봉이 엄청 세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급차 이렇게 움직이는 부부가 같이 하는데 둘 다 미국에 안 들어가는 경우를 저는 봤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많은 죽음, 한마디로 너무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안 들어간답니다. 아무리 연봉이 세지만 둘이 합치면 엄청나겠죠. 그런데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니까 사실은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9년도 2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랍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 중에 지금 보십시오. 이제 보니까 요게 신축이 대운 중에 대운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들어가려고. 자, 지금 그래서 뭐예요? 나는 내 직위에 관련되는 문서, 그래서 직위와 관련되는 문서를 지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물음입니까? 라고 하니까 다시 미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지금 남았거든요. 신축인데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결론이 나면은 내년에 나겠습니다만 내년에 난다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잡혀버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지금 실적이 되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의는 받았다. 얼마 전에. 그래서 확률이 되게 높은데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해서 과연 가능한 게 아니고 당연히 가능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이제 적격인데도 비겁으로 와도 대파가 안 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요게 40대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자기의 자리를 다 잡긴 잡습니다. 왜? 해자축으로 가니까 뿌리까지 얻었으니까 신유술도 좋죠. 다 좋습니다. 요렇게 가는데 왜 이게 해자축으로 적격인데도 해자축이 왜 좋습니까? 묘목이 있고요. 물론 술토도 있지만 묘목도 있고요. 이 사주의 결정타는 무근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사주기 때문에 이 비겁이 좋은 겁니다. 적격이라 하더라도 뿌리가 들어오니까 좋습니다. 조건은 뭐냐면은 이 뿌리가 들어오더라도 이 명조 내에서 감당할 수 있냐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4와 5화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4, 4, 5화 정사에 을사에 이모에 화기만 있는 중에 사오미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수 해수 들어가는 이 시기에 세운에서까지 해자 이렇게 하려면은 다 무너지는 수가 생깁니다. 갑자기 이제 하늘로 가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지 않으려면은 모아놨던 모든 돈을 다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조심할 것은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운은 전체는 다 좋을지 모르겠지만 임수, 대운에서 임수가 뜰 때는 이렇게 40대에는 이런 투자 같은 경우를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꿈의 직장인, 구글에 다니고 있는 우리의 젊은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한참 제대로 이제 일할 나이죠. 이제 모든 업무 같은 데도 조금 무르익고 그죠? 이제 30대 이제 이 중반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그런 나이인데 참 좋은 직장에서 아직까지 운대가 지금 받쳐주고 있으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목이 들어오면 이제 이 부분이 폐가 나고 올해가 2022년 지내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잘 견뎌야 됩니다. 묘목이더라도 이제 정관이 좀 맞으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인목이 들어와더라도 이걸 받아줄 게 하나 있다는 게 묘목이더라도 받아줄 게 하나 사주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게 없었더라면은 대운에서 들어오는 이 정관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었을 것인데 그나마 위안으로 좀 삼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명조 보니까 을목인데도 불구하고 각기 쓰임이 다 달랐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던 을목은 천간에 그냥 상간만 쭉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흉신은 때리는 것이니까 신금이니까 그죠? 공부해서 상관 조직에는 못 있고 학문으로서 그 상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제 입으로서 먹고 사는 이것을 펼쳐나가는 방법이 좋겠고 그죠? 두 번째는 보셨죠? 앞쪽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내용이 조금 달라졌죠. 그죠? 여기는 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를 쓰는데 나는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문도 있습니다. 나는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 나는 돈을 버는데 계약 같은 거 잘해서 돈을 법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상관이 병이 아니고 완벽한 상신 역할을 하는 그런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을목이 각기 다른 쓰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명조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